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할 말은 하고 사는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할 말을 못하면 아픈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저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청취자 여러분, 어쩌지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감자예요. 저는 량이에요. 박수 3번 시작. 짝짝짝.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방송에 대해서 저희 그 앞에 계신 양이님께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 시작해 주세요. 네,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원래 이렇게 요란스럽고 철딱선이 없는 방송이 바로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지 어쩌지입니다. 감자량이 얘네 정말 어쩌지 그 자체인 방송이니까요. 그냥 요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앞에부터 오늘 좀 말이 좀 안 맞는데 이런 게 저희 이제 컨셉이 아니라 진짜예요. 둘이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고요.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그리고 고정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광고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 팟빵 공지란이나 팟캐스트 어쩌다 이렇게 됐지 네이버 블로그 공지사항 들어오셔서 네. 공지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무료 광고나 어떤 메시지를 싣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참여 방법에 맞게 저희 메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오늘의 주제를 양이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시롱. 오늘 그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저희가 이렇게 버릇없이 굴며 좀 싫어하지 않으실까요? 처음 듣는 분들도 네. 계시니까 우리 좀 정의 있게 시작해요. 그러면 정감 있게 방송의 오프닝을 한번 열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한 주 좋을까요?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오랜만에. 그런 거 물어보는 거. 네, 우리 감자님 얼굴이 지금 거의 네네. 팥죽 색깔인데 굉장히 시커먼 거네요.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고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알바를 시작했는데 이 알바가 뭐냐면 정말 좀 특이한 알바예요. 네. 뭐냐면 신차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네. 차를 개발하면 그 차가 이제 막 개발 단계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테스트 같은 걸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디서 하냐? 아주 드넓은 공터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옷을 두껍게 입고 그런 곳에서 이제 검사 같은 걸 해요. 타서? 네, 타서도 하고 밖에서도 하고 그래서 야외에서 한 몇 주 정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팥죽이 돼서 진짜? 네, 이렇게 돌아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혹시 팥죽을 드시고 싶으시면 감자 얼굴 한번 제가 사진을 한번 올려볼까요? 구미가 당기시기에 네. 제가 한번 찍어서 올리면 좋겠지만 네. 저희도 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하긴 그 죽같이 생긴 얼굴 어디다 올리기 좀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럼요. 근래에 좀 멘트가 많이 세지셨는데 어쨌든 뭐 저렇게 해서 본인 마음이 편하시다면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러면 양이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뭐하고 돌아오셨는지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요? 네. 잘 지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저렇게 버릇없이 말하는 거 보면 항상 잘 지낸 것 같아서. 앞으로 더 버릇없어질 예정이니까 네네. 잘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은 괜찮을 거예요. 양이님의 부모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귀엽게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청취자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 좀 요란스럽다면 네. 죄송하지만 그래도 요렇게 활력을 네. 에너지를 네. 청취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애교. 그렇죠. 방금 그 톤 좋은데 한 번 더 애교. 그렇습니다. 애교로 봐주시고요. 네. 자, 그럼 저희 어쩌지 방송 오늘의 주제를 양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표현이 서툰 것도 잘못인가요? 입니다. 참 표현 때문에 상심하고 가슴 아프고 네. 그리고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하잖아요. 네. 이 표현이 가지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네요. 네. 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보고 싶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얼마나 표현하며 보냈나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어서, 상대가 먼저 표현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답답하게 보내시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어쩌지에서는 내가 하는 표현이 나와 내 주변을 얼마만큼 크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함께 수다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쩌지 열차 오늘 차분하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경적 소리 차분하게 부탁드릴게요. 경적 소리를 어떻게 차분하게 해요? 차분하게요. 알았어요. 자, 어쩌지 열차 출발합니다. 뽀뽀.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표현이 서툰 것도 잘못인가요?에 대해서 감자와 량이가 네. 한번 털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표현이 서툴거나 아니면 제때하지 못해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제 오해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 아쉬웠던 경우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그 감정에 표현하는 것에 그 익숙하지 못한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양희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 네. 가지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왜 이제 살면서 주변에서 워낙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쵸. 누구는 이러면 안 돼, 누구는 저러면 안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오지랖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성격이 조금 조심성이 많고 겁이 많고 그리고 경험적 데이터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여러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흔들려요. 맞습니다. 뭐가 맞는지 스스로 판단도 잘 못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장애를 유발해서 메뉴판 들고서는 우리가 그렇죠. 메뉴 내일 고를 건가 싶을 정도로 고르듯이 생각만 하다가 그 상황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오만 상황을 다 예측해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다가 정작 그 상황은 놓쳐서 네. 표현을 안 한 걸로 끝나는 거죠.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제가 생각해도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사실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내 감정을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내 감정에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상대는 내 말을 듣고서 좀 좋은 말을 난 들어야 돼. 그리고 내 말이 저 사람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야 돼. 이거를 만약에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때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겁나지. 내가 원하는 가이드라인에 답이 안 올까 봐. 일단 내가 얘기한 건 저 사람한테 좋았으면 좋은 거예요. 좋겠으면 긍정적으로 효과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저희 같은 경우에 좋은 말은 약간 좀 뺀질거리면서 잘하지만 싫은 소리는 잘 안 하잖아요. 맞아. 네, 싫고 그 사람이 좀 기분 나쁠 것 같고 그 사람이 감정 상할 것 같은 건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를 잘 몰라요. 두려워요. 무서워. 네, 무서워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그 무서움이 커지다 보면 커져서 나중에 저 사람이 큰 상처를 또 혹은 받게 되지는 않을까.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 표현을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성인이 돼서도 잘 못하는 이유가 내가 하는 말 자체에 대한 확신이 정확하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저 사람한테 건네졌을 때 어떻게 돌아올지가 너무 겁나고 혹은 좋게만 받아들여줬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많으면 그만큼 거기서 부딪히고 깨지는 과정에서 단련도 돼 있고 대충 파악이 돼서 이렇게 하면 된다가 나오는데 그게 없으면은 맞아요. 그게 없을 때는 정말 상대방이 조금만 부정적인 리액션을 해도 너무 큰 잘못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양희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잘못을 하면서 이제 찾아갈 수는 있잖아요. 다음에 이런 말을 해도 저 사람한테는 그렇게 큰 자극이 되지는 않는구나. 그리고 다음에 이런 말을 했더니 이거는 큰 자극이 되는구나 해서 확인을 받는 과정까지 가면은 좋은데 그 확인받는 과정을 가기 전부터 내가 좀 겁이 나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자. 차라리 표현을 하지 말자. 표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뭐 중간이라도 가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그 답답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저희가 이제 성인이 돼서도 그런 상황이 오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면 안 해버릇 하다 보니까 익숙치 않아서 또 못하게 되고 하고 싶어도 그래서 못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표현을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도 내가 그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도 무지해서 모르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맞아요. 지금 바로 그때 내 의사를 전달해야 될 때예요. 그래야
괜찮은 상황으로 바뀌고 내 이득을 만약에 챙길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못하고 내 의사가 어떻게 전달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만약에 있으면 그 순간의 찰나를 놓치게 되죠. 맞아요. 말해야 되는 그 타이밍, 맞아요. 표현해야 되는 그 타이밍.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사과 같은 건 오히려 더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집에서 내가 자려고 누웠을 때 정말 속이 뒤집어지면서 그 답답함 속에서 그러면서 했을 때의 경우를 상상으로 혼자 그렇죠. 시뮬레이션을 그리죠. 상상 그리고 꿈속에서 혼자 그걸 풀죠. 그렇죠.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이 말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답답함이 굉장히 오래가요. 맞아요. 그 표현 못했을 때 그 답답함이 굉장히 오래가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뭐 좀 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약간 담아뒀다가 나중에 상황 봐서 슬쩍 그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술 드시고. 그렇죠. 너 임마 내가 너 그때 2년 전에 말이야 이러면서. 그렇죠. 사실 까마득한 날이기는 한데 왜냐하면 제때 표현하지 못하면 이렇게 부작용이 그때 이제 생기는 것 같고요. 이게 그리고 한국 특성 중에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동양권 통틀기에는 좀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네네. 아마 옆 나라인 일본 정도까지는 좀 마찬가지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맞아요.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한 나라의 문화 특성상 예의, 도리, 미덕 이런 것에 너무 얽매이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딱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서양권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표현되고 그렇게 당당하게 해도 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뭐 나쁜 게 아닌데도 너무 조심스럽고 그런 표현을 상대방이 또 나한테 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이제 문화에서 비롯된 생각의 차이로 자꾸 이런 표현이 좀 머뭇거려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눈치를 실제로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저희 이제 아버지 세대나 약간 윗세대 분들 경우에는 그 윗세대 부모님들한테 되게 말을 어떻게 해라까지 강요받았어요. 맞아.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까지를 강요받았던 세대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 실제로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해서까지 그 밑에 내 자녀한테도 표현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그 사람이 기분 좋은지 괜찮은 상황으로 만드는지를 저희가 배우지 않잖아요. 배우지 않고서 자랐기 때문에 양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옆나라 일본처럼 저희 나라도 약간 우리나라도 너무 그 강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신 있게 표출해서 내 얘기를 하면 좋은 그런 문화가 아니라 내 의사는 숨겨야 돼요. 내 의사는 숨기고 그리고 내 표현은 좀 더 자제해야 되고 그런 게 뭔가 약간 미덕이고 참아야 되고 그래야지 성인이 돼서 진짜 참 어른이 된다라는 뭔가 약간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내 의사 표현을 자신 있게 말하고 자신 있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 좀 더 어린애가 저러면 안 된다. 이런 것처럼 문화가 있어서 그래서 약간 성인이 돼서도 저희가 친구 사이나 연인 사이나 뭐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래서 본인의 솔직한 마음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되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왔을 때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좋아하죠. 굉장히 좋아하는 케이스가 제 앞에 앉아 있네요.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잠깐만요. 자신의 얘기를 조금 더 우회적으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살짝 돌려서 어떤 약간 요때다 싶을 때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다라는 거를 양희님이 아니라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제 넌지시 한번 얘기해봤고요. 저희가 약간 방송 끄고 한파 벗고 와서 다시 녹음하자. 지금 해. 죄송합니다. 저희가 싸우려고 만든 방송이 아니에요. 청취자 여러분, 그죠? 저희가 사실 원래 친해요. 친해요 하는데 표정이 왜 그렇게 일그러져요? 좀 과하게 친하죠? 저희가 친한 정도의 선을 넘었어요. 이제 서로 넘어서 넘다 보면 사실 그게 생기더라고요. 어떤 응어리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아마 자기 친동생한테도 저한테 하듯이는 안 할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죠? 네, 맞아요. 정말 제가 막 다루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막 다뤄서 사실 뭐 오늘의 주제하고는 좀 빗나가는 거긴 하지만 참 미안하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앞으로도 더 스펙타클한 날들이. 나 너무 무서워. 여러분 저 무서워요. 죄송해요. 자, 그럼
미안합니다. 농담이고요. 네. 자, 그럼 약간 다음 질문으로 이런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양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각자 감정을 좀 감추고 표현을 안 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표현을 하려고 일부러 좀 노력하는 스타일인지 양희님은 좀 어느 쪽인가요? 저요? 뭐 네. 고민할 것도 없이 완전히 표현하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 네,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춰야 되는 상황이 오면 막 그렇게 비즈니스나 이럴 때 막 답답해 죽겠고 그리고 제가 감정 감추려는 사람이면 방송 이런 식으로 안 했겠죠. 그렇죠. 방송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들어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냥 캐릭터가 그려지는 게 좀 약간 있잖아요. 아니요. 그거 다 가식이에요. 방송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청취자를 속였다. 내가 가면을 쓰고 새로운 캐릭터로서 청취자를 속였다. 그럼 뭐 예능하시는 분들 다 속이는 건가요? 뭐 유재석 씨가 바보라서 맨날 그렇게 다 져주고 그러는 건가요? 양희님 바보 맞으니까요. 가면 안 된다. 감사하고요. 양님도 약간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저 같은 경우도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는 쪽이에요. 네. 그 이유가 왜냐면 정말 표현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때 안 했을 때 그렇다고 이제 막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마구잡이로 감정을 던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저 사람한테 해주면 저 사람한테 좋겠다도 포함돼 있고 아니면 저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내 의사와 지금 다른데 그거를 그냥 맞장구 쳐주면 상대방이 더 많이 해서 거기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내 의사는 이래. 나는 네 생각하고는 좀 달라. 라고서 얘기를 하면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저한테는 하진 않아요. 다른 생각은 저한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캐릭터고 나는 이런 성격이야를 왜 표현을 하냐면 앞에서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랑 안 맞는 얘기를 너무 저한테 많이 해서 그걸 제가 받아주게 되면 제가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리고 관계가 멀어져요. 네, 기빨린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런 얘기를 만나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만나서 TV 본 얘기, 드라마 얘기, 뭐 어떤 여자 얘기, 무슨 얘기, 뭐 막 해요. 막 하면 만나면서 우리 둘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난 이런 얘기 하는 거 좀 싫고 우리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래? 하면서 다음 만날 땐 좀 조심하더라고요. 공감이 너무 되는 게 저도 그런 관계가 몇몇이 있는 게 최근에 제가 요즘 좀 이렇게 예전만큼 가까이 안 지내는 게 그 사람들이 싫어서는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끝없이 나한테 쏟아내는 불평, 불만과 남에 대해서 평가하는 얘기, 그죠, 자기 거죠. 누구를 욕하는 얘기 이런 거를 얼마나 말할 데가 없으면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겠어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랬어 힘들었겠다 진짜 이러면서 솔직한 마음은 아닌데 막 편들어주면서 들어주다 보니까 너무 이제 나한테 연락만 오면 그런 얘기를 너무 과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턴가는 만나기도 부담스럽고 얘기하기도 좀 싫어지고 약간 좀 그런 게 생기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건 저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내가 그거를 좀 어느 순간에 이런 얘기 그만하자. 좀 넘어간다. 난 이런 얘기 싫다라고 내가 표현을 확실하게 했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그거를 오랜 시간을 끌고 오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정말로 동의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거고 이거는 내 잘못이 진짜 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양님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 그때 나는 이런 얘기 하는 게 싫어. 좀 불편해. 왜냐면 우리 둘의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넌지시라도 표현했으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달라질 수도 있었던 이런 아쉬운 상황이 오고 또 저도 하나 생각나는 게 얼마 전에 새롭게 알게 된 좀 나이가 저보다 많은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네이버 기사를 이렇게 막 보시다가 저희 그 쇼트트랙에서 단체 경기에 있었는데 아마 마지막 분이 좀 늦어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죠? 늦게 들어와서 놓친 게 있었나 봐요. 맞아요, 저는 경기를 못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전 국민이 지금 청와대 청원 놓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청원 놓고 어쨌든 근데 욕을 너무 좀 쌍스럽게 옆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거를 차 안에서 있다가 들었는데 그냥 저는 그 욕이 싫은 거예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렇게 욕할 필요까지는 있어요라고 하니까 그분께서는 경기를 안 봤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얼마나 그분 열받았는지,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열받았는지. 근데 저는 경기를 안 봤지만 욕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라고 제가 또 받아쳤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분도 그거는 맞죠 하면서 계속 실강의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그분도 인정을 하고 끝나고 저도 인정을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욕하는 거 사실 그렇게 잘못을 했어도 그렇게 심한 욕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다. 그건 맞아요. 네, 너무 뭐 한 사람을 거의 매장하듯이 하는 게 그렇게 아니 자기가 마지막에 있던 선수인데 그렇게 욕하면 이해하지. 네, 그렇죠. 보고 있다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앞에서 나와 다른 의사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사실 맞아요 하고 슬쩍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지만 맞아. 한 구석에 내 마음이 불편한 거. 나는 맞아.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그게 다르죠. 다르면 그거를 표현하면 그 둘 사이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분도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고 저도 그분의 얘기에서 다르게 한번 생각해서 좀 접점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표현을 해서 그걸로 싸움이 돼서 결국은 문제가 커지는 사람은 안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양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타인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존중 자체를 안 해주는 거죠.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각과는 조금 달라. 나의 생각은 이래 해서 내가 표현을 했는데 너무 기분 나쁜 투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심지어 감히 내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계시다면 양희님 말씀처럼 진짜 좀 안 보는 게 내 정신 건강에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안 바뀌기 때문에 좀 안 보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둘 다는 좀 감정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청취자분들이나 감자님이 여기에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제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표현을 정말 잘해요. 맞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표현을 정말 네. 극단적일 정도로 너무 잘해요. 정말 그 책 한 권을 읽은 것만큼이나 그 데이터 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가 저 양님께서 기분 좋고 막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을 때 막 그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같이 기분 좋아져요. 네. 너무너무 막 뿜어내는데 분수처럼 네네. 이게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좀 어떤 교육 탓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부정적인 표현을 지금은 그래도 좀 하는데 예전에 아예 못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싫다 뭐 이런 표현이요. 화가 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싫다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좀 교육을 받아와서 그럼 내가 화가 났어도 나 화나 지금 짜증나 막 이런 것들을 좀 표현 못하고 좀 그러면 억눌러. 그러니까 좀 항상 상대방한테 그냥 맞춰줘라. 그냥 그거 한두 번 맞춰준다고 해서 오늘 뭐죠? 갑자기 굉장히 양희님이 좀 불쌍해 보이는데. 좀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얘기를 할 때도 아무리 내가 화가 10개여도 차분하게 나 지금 화났어. 우리 얘기 좀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 지금 너무 화났어. 나랑 얘기 좀 해. 라는 건 안 된다. 좀 이런 조금 식으로 더, 목소리 톤을 높여서는 안 돼.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정말 한이 많았어요. 가슴속에. 근데 네네. 이게 겪어보니까 제가 이제 예전 같지 않게 조금 변한 게 이거는 저한테도 안 좋지만 결국은 관계에서 서로에게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수년을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래도 이게 성인이 돼서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완전히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시원하게 대차게 뿜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은 나아진 것 표현을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예전에 아예 못하던 말을 잠깐만 근데 나 이거 진짜 기분 나빠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뭐 한 10년 넘게 알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사실 짧은 거는 아닌데 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양희님을 알았을 때 그때 당시에가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밝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좀 뭐랄까 힘든 부분이라는 거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좀 내가 좀 즐거운 거 그냥 상대방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실제로 본인이 약간 힘들고 싫어하는 표현 같은 거를 잘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방금 양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관계에서 오해가 생긴다. 그래서 저도 양희님을 굉장히 오해했던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아이한테는 내가 이렇게 장난쳐도 되는구나. 저 아이한테는 이렇게 속된 말로 막 해도 되는구나. 왜냐면 그렇게 해도 반응이 긍정적으로 왔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실은 내색을 안 했어요. 안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것도 저도 나이도 어렸으니까 그 당시 어렸으니까 그러면 나는 더 장난쳐도 되겠네. 그럼 나는 더 좀 죄송합니다. 심한 말을 해도 되겠네. 제가 어렸을 때는 양님한테 어렸을 때는 좀 그랬습니다. 왜냐면 저 친구가 이제 표현 자체를 잘 힘든거나 너가 그러는 걸 싫어. 오빠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를 한 뭐 20대 후반 그 지나서 이제 슬슬 하기 시작했지. 아마 30대부터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걸 몰랐죠. 몰라서 그냥 조금은 너무 말을 좀 심하게 많이 하기도 하고 저 친구의 감정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알 기회도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제가 아마 감자님한테 그런 리액션 위주로 보이니까 그 이면에 그렇게 참는 게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자체적으로 량이 안에서 걸러지는구나. 왜냐면 나한테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걸러지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연락하면 또 밝아요. 그러니까 또 엄청 밝아요. 그러면 오빠 막 이래요. 그러면 그럼 걸러진 거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안에서 곪고 있었던 거죠. 곪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막 알게 되고 하면서 아까 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제때 하지 않으면 그 관계에서 큰 오해가 발생하게 돼서 맞아요. 그 관계 자체에 멍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좋은 관계라서 그때그때 작은 언덕일 때 그냥 같이 좀 밟고 넘어가면 될 건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고 한쪽에서는 너무 그게 쌓여갖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지금 감자님과 저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막 20년, 30년을 쌓아왔다가 진짜 나이 다 먹고선 틀어져서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양님이 좋은 말씀하신 게 작은 언덕이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뭐 한라산 이상으로 큰 산이 되어버리면 그럼 저희가 큰 산 앞에 있으면 그냥 안 가잖아요. 맞아. 맞아. 그냥 안 넘어요. 맞아. 벌써 이렇게 깊어졌구나. 그럼 그냥 안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언덕일 때 사실 그걸 한번 콩콩 밟아서 그걸 다지든 아니면 거기서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든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해야 저희 감자와 양이처럼 그래도 싸우기는 하지만 오래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해는 그래도 하잖아요. 미울 때가 있고 이래도 어느 믿고 정도는. 서운하고 할 때는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저 친구가 왜냐면 서로 그만큼 표현들을 많이 했잖아요. 좀 지나칠 정도로 많이 했죠. 둘 다 하얗게 가루가 됐다가 다시 지금 사람 모양으로 빚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반송장이에요. 반송장으로서 이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이렇게 좀 죽었다 살아나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표현 같은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잘해야 되는 게 진짜 잘해야 돼요. 이게 타인과의 대화에서 이제 내가 느낀 감정을 감췄을 때 어떤 상황이 오냐 이제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좀 같이 얘기를 해보자면은 방금 양희님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연장되는 게 저도 이제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10년 넘게. 네네. 근데 그 친구랑은 항상 뭔가 성격이 둘 다 약간 조심성이 있고 서로가. 그리고 그 친구도 뭔가 조심성을 넘어서 그 친구는 뭔가 되게 방어적인 기질이 있는 친구니까 저도 약간 그 이상을 다가가면 싫어할 것 같아서 그 선을 안 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싸운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서로 기분이 좀 상해서 연락이 뜸하거나 이런 적은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랜 친구였는데 그래서 아예 연락을 안 하는 상황까지 이제 점점 가는. 그러니까 물론 연락을 하면 또 연락을 하겠지만 싸운 게 아니라서. 근데 뭔가 텀이 길어져 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연락하기도 뻘쭘하고 주변에 친한 친구들은 야, 너 요즘 왜 걔 뭐 얘기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안 만나? 안 봐? 막 이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멀어졌는데 뭐 제 추측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추측이지만 뭔가 나도 그 친구한테 서운한 것들이 있었지만 저 친구도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서운한 부분들이 쌓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특별히 얘기해서 싸울 건덕진 아닌데 어릴 때부터 그게 쌓여온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나 다른 친구들하고 더 친하게 지낼래 그냥 서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되게 공감 가네요. 양희님 말씀을 천천히 듣다 보니까 저도 너무 똑같은 상황이 있어가지고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그 중학교 때 친구를 계속 연락하면서 지냈는데 그 친구가 약간 저를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냥 기분 나쁘다라고 한번 얘기했어요. 많이 싸웠죠. 많이 싸우고 하면서 트닥거리면서 계속 만났는데 한 번 밤 11시쯤 넘어서
자려고 누웠는데 그 당시 회사 다닐 때 자려고 누웠는데 카톡이 12개가 그 띠링띠링띠링띠링띠링 막 울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띠링 울리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순간 벌써 저는 짜증이 났죠. 스트레스를 받았죠. 딱 열어보니까 그 친구가 사진을 밤늦게 보낸 거예요. 옛날에 놀러 갔던 중학교 때 놀러 갔던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추억을 곱씹어 보자죠. 의도는 그 친구의 의도는 추억을 곱씹어 보자죠. 참 네. 좋은 의도였죠. 좋은 의도였지만 저는 거기서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짜증 나서 밤늦게 이런 거 보내면 어떡하냐. 네가 사람이냐. 너는 내가 지금 자고 있으면 어떡해. 넌 생각이 없냐. 너무했어. 제가 전화해가지고 승질을 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럼 그 친구가 미안해. 진짜 민망했겠다. 네, 미안해.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래도 야 조심 좀 해줘 하고 끊었어요. 끊었는데 아마 그 친구는 그게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진짜 상처받았을까? 네,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연락이 오는 게 굉장히 잦아들었어요. 잦아들고 그리고 실제로도 저 같은 경우에도 연락하기가 약간 미안한 거예요. 미안할 만하지. 네, 미안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양희님처럼 서로의 이렇게 서운함과 미안함을 두고서 양쪽에 서로가 있는 거잖아요. 있으면서 시간이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이러다 맞아. 보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뭘 대단히 싸운 것도 아니고 이러면은 대단히 싸운 게 아니에요. 서로가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그냥 어떤 상대 입장에서는 난 그냥 쟤 별로 안 친하게 지낼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오해가 쟤는 나를 그렇게 원하지 않아. 쟤는 나를 그렇게 친구로 생각하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이 관계나 저 친구에 대한 생각이 서로가 달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연락해서 먼저 이럴 필요가 없고 그쵸. 그거는 나도 좀 그렇지만 쟤한테 굳이 쟤가 날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갖고 그냥 그쵸.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싸우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아서 누구랑도 별로 싸워본 적이 없는데 저랑 많이 싸웠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저도 이제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게 감자님한테 많이 배운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 제 주변에 감자님하고 저기 짜스라는 제 다른 친구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둘을 보면서 이렇게 파이트가 붙어도 친구 관계가 유지가 되는구나. 맞아요. 그렇게 해야 또 나 자신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느낀 게 물론 이렇게 싸우다가 끊어지는 관계들도 있겠지만 그건 거기까지인 거고 느끼는 게 그걸 많이 배웠어요. 아무리 서로가 치고받고 싸워도 너무 왜 서로에게 뭐 인신공격을 하고 그런 선을 넘어가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정도껏 표현하는 거는 결국은 한 번씩 안 좋은 상황이 와도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거지. 맞아요. 서로에게 허물이 없어지고 편해지는 지름길이지. 맞아요. 이게 정말로 되려 연인이나 친구와 너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데 그거를 다 가볍게 넘기고 그런 걸 한 번도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는 사이는 가운데 어떤 벽이 점점 두꺼워져서 뒤에 가서 나중에 나이 먹고 수습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감추고 표현을 안 했을 때 그렇게 벽이 생기는 거죠. 인간 사이에 벽이 생겨서 나중에는 큰 산으로 되니까 넘을 수 없는 그런 큰 산이 되어버리는 것 같고 반대로 약간 타인과의 그 대화에서 내 감정을 진솔하게 그때 느꼈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을 했을 때는 어떤 좀 상황이 오게 되는지를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확실히 좀 그렇게 진솔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러니까 상대와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된 뭐 어떤 관계든 간에 상대방의 마음을 비교적 쉽게 열고 좀 더 빠르게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계 진전에도 긍정적이고 그게 모든 관계에서 굉장히 영향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만 요게 요럴 경우에 때에 따라서 그 상대에게 내 진솔한 감정에 대한 리액션이나 돌아오는 평가가 상대방도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방어적이고 좀 비뚤어져 있는 기질을 가진 사람한테 내가 진솔하게 그냥 다가갔다가는 진심이 안 통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되려 역으로 이상한 평가나 그런 리액션이 돌아오면 나는 진솔하게 열었기 때문에 정말 상처를 받는 리스크도 있기는 해요. 그렇죠. 내가 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내가 상처를 받은 건데 근데 잘한 건 뭐냐면 어쨌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표현을 한번 했는데 그렇게 방어적으로 그 친구가 나오는 걸 보고서 저 친구는 저런 사람이구나를 알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진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냥 도로변만 나가도
사실 좀 속된 말로 널리고 널린 게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알게 되는 친구,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알게 되는 친구, 그리고 또 친구의 친구까지 많은 사람을 알게 되는데 모두가 다 친하게 지내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지만 사실 그 안에서 내가 이렇다, 내가 원하는 게 이렇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라고 얘기하는 답안지랑 똑같아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거죠. 네,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고 이게 싫고 난 이럴 때 고맙고 이럴 땐 슬퍼 라고서 내 답안지를 드러내면 내 답안지에 맞는 사람만이 사실 옆에 남아요. 맞아. 네, 그 답안지에 동그라미 친 사람이 옆에 남으면 동그라미 안 친 사람이 이제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상생활에 내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이러면 뭔가 모두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약간 되게 안 좋은 것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사실 결국에는 인생 살아보면 어른들 말씀도 들어보면 결국엔 옆에 남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 맞아요. 그냥 그렇게 표현해서 나한테 맞는 사람들만 내 옆에 쌓아가는 게 맞아요. 맞아요. 이런저런 오만 사람 다 갖다 쌓아놨다가 나중에 얘가 맞는 사람인지 제가 맞는 사람인지 모르게 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감정 표현을 했을 때 긍정적인 상황이나 이런 효과를 보는 게 바로 내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어들고 나한테 맞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변에 많이 남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 같은 거 내가 이렇다라고 표현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내 삶의 질이 올라가니까 나와 안 맞는 사람을 내가 억지로 끄집어 잡아서 갈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어적인 기질 가지신 분들이 네네. 표현도 잘 안 하고 좀 어렵죠. 표현에 좀 인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까칠하고 이게 사실 자기가 상처받거나 자기를 드러내서 뭔가 피곤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건데 그쵸. 이게 근데 사실 내가 진짜 무슨 이상한 변태 성향을 고백한 게 아닌 이상 그렇죠.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내 진솔한 감정을 표현을 했을 때 상대가 내가 자기 생각이랑 다르다고 해서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평가를 하면 그거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모자란 사람이고 못된 사람인 거예요. 네, 맞아요. 저 사람이 꽉 막혀 있는 사람인 거고. 사실 그렇게 평가할 게 아니죠. 되려 그런 리액션을 보면 상처가 되긴 하겠지만 그 상처를 크게 안기보다 역으로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내가 평가해버리면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솔직하게 나가 이렇다고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가지고서 뭐 이래라 저래라 막 해요. 네가 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내가 표현한 거에서 그럼 진짜 양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수준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수준, 생각의 수준, 가치관의 수준이 나와는 안 맞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좀 약간 이렇게 좀 걸러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방어적이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정을 진솔하게 잘 표현하시는 분들을 초반에 좀 얕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 저렇게 지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무겁고 힘든 일이고 정말 연례 이벤트로 한번 할까 말까 한 거기 때문에 맞아. 저렇게 표현하는 걸 좀 해프고 가벼운 사람이고 쟤는 그냥 뭐 힘든 것도 없고 좀 그냥 그러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뭐 부정적인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면 쟤는 뭐 맨날 저렇게 뭐가 뭐 지만 짜증나? 뭐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거를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때그때 제때 표현 잘하는 사람이 가벼운 우스운 사람이 아니라 저게 맞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그 모임에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다채롭고. 저희가 다채로워지고 이야기거리가 풍성해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고서 앞에 얘기하는 사람이 하는 표현만 딱 듣고서 그것만 평가 내리기보다는 그거는 말 그대로 너 잘하나 보자예요. 너 무슨 얘기 하자 보자. 이거는 오히려 겁쟁이죠. 왜냐하면 내 얘기할 생각은 안 하고 내 생각 얘기할 건 안 하고 앞에서 친구가 얘기하는 걸 그냥 듣고서 그냥 평가만 내리는 게 진짜 겁쟁이지. 맞아. 오히려 그런 모임이나 어떤 자리에서 나 이랬어 이런 사람들이 겁이 없어요. 맞아. 바로 양희님 같은 사람이 겁이 없잖아요. 나 이거 했어. 오빠 나 저거 했어. 오빠 이거 했는데 오빠 이거 했어요. 진짜 겁이 하나도 없어요. 어떨 때 보면. 근데 귀신의 집 같은 건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저런 거는 겁이 없는지. 이게 약간 특이한 캐릭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뭔가 저렇게 모임이나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야
그 안에서의 이야깃거리 맞아요. 그런 것들이 풍요로워지고 서로를 알게 되는 거지 그 앞에서 막 나 이거 했어 저거 했어 한다고 해서 눈살 찌푸리고서 왜 자기 얘기를 이런 데 와서 해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너무 망치는 생뚱맞은 얘기를 하지 않는 그렇죠. 이상은 그렇죠. 아니 예를 들면 뭐 어떤 사교 모임을 해요. 한 10대 명이. 그럼 네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나 뭐 요즘 뭐하고 지냈어? 이런 뭐 자기 연인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여행 갔다 온 얘기 뭐 아니면 뭐 나 오늘 엄마랑 싸웠잖아.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이걸 샀는데 이거 써보니까 이거 좋더라. 사실 무슨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꼭 내 감정, 내 솔직한 거를 그런 데 가서 오픈된 자리,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표현하면 안 돼. 이거는 내 스스로만 해결해야 되고 가장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내가 공유해야 돼. 내 감정은 그런 감정이야. 라고 해서 진짜 극소수인 한 명한테 하면 다행이죠. 근데 한 명하고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내 자아와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좀 다가가기도 어렵고. 예를 들면 이렇게 친구가 여럿이 있는데 한 명이 여러 명한테 선물을 돌렸어요. 네네. 그랬을 때 어떤 한 명은 속으로 진짜 고마운데 고마워. 진짜 잘 쓸게. 이렇게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성격이 저 같아서 대박 진짜 고마워. 이거 왜 이렇게 예뻐? 야 진짜 역시 너 센스는 어쩌고 난리를 쳐요. 좋아서. 네네. 그럼 이제 이쪽 입장에서는 쟤 왜 저렇게 맨날 요란을 떨고 뭐 저런 거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냥 저 사람의 표현 방식이고 맞아요. 저 사람은 그만큼 기분 좋은 거를 그만큼 표현하는 거고 다를 뿐이니까 좀 서로가 달랐을 때 그리고 역으로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고마워 진짜 잘 쓸게 했을 때 쟤는 리액션이 왜 저 따위야? 이렇게 서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표현의 정도가 다른 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각자의 표현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존중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약간 막간을 이용해서 좀 재밌는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자, 이름하여 이제 어쩌지 인생 극장. 빠라바라 빠라바라 저희가 그 약간 오늘 얘기가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표현에서 그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약간 가상으로 재현을 한번 해보면서 네. 안 좋게 했을 때 달라지게 되는 상황, 좋게 됐을 때 달라지게 되는 상황들을 감자와 량이가 한번 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자의 인생극장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큐! 가장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께서 전화를 걸어 뭐하냐고 물어보십니다. 당신은 어떻게 표현하고 싶나요? 안 좋은 표현의 예. 밥 먹어. 집에 가는 중. 친구 만나? 왜? 자, 여러분 안 좋은 표현을 들으셨습니다. 좋은 표현의 예. 아빠 전화까지 해줬네. 아빠는 어디야? 아빠는 뭐 저녁 먹었어? 나 조금 있다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의 예시라서 표현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네네. 뉘앙스 대충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은 양희님께서 표현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도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존재 어머니. 그런 어머니께서 보낸 반찬은 잘 먹었냐며 물어보십니다. 당신은 어떻게 표현하고 싶나요? 안 좋은 예. 응. 알아서 다 챙겨 먹어. 그만 물어봐. 그리고 엄마 힘든데 뭐 허리 아프다며 이런 것 좀 해서 보내지 마. 어쨌든 이번엔 잘 진짜 먹었는데. 다음부터 보내지 마. 나 집에서 어차피 밥 안 먹어. 맨날 남아. 야, 이 불효자식아. 자, 그럼 좋은 표현의 예. 엄마 진짜 짱 맛있었어. 어떻게 또 내가 딱 먹고 싶은 것만 해서 진짜 와 이거 모녀간에 우리 텔레파시가 이렇게 잘 통하는 건가요, 어머님? 이게 먹어보니까 역시 밖에서 아무리 맛집을 다녀도 역시 엄마 밥만한 게 없고 엄마 반찬이 최고고 나 진짜 난 나중에 결혼하면은 엄마한테 요리 배워갖고 남편한테 사랑받을 거야. 컷!
아주 좋았습니다. 양이님. 장난 아니죠. 저희가 짤막하게 안 좋은 표현과 좋은 표현의 예를 들어봤는데 대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이렇게 평상시에 저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넌지시 던지는 그 말 속에는 사실 조금은 듣고 싶은 얘기가 있고 사실 저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엄마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실제로 저희 그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아직 그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대박. 없어서 제가 아직 좀 나이가 어려서 그래요. 그래서 표현을 한번 해봐.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이런 걸 옆에서 계속 이제 푸시를 좀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제 자기가 어느 날 이제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좀 음성으로는 좀 쑥스러우니까 그래도 그 카톡으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래도 사랑해 엄마라고 이렇게 보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야 왜 이래 갑자기 뭐야 막 이렇게 문자가 오셨대요. 근데 다음 날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세상 그렇게 환희에 찬 목소리가 우리 딸 밥은 먹었어 이런 거 있죠. 평상시에 다른 그랬어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표현 하나로 진짜 그것도 음성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카톡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는 딸이 하는 그 얘기를 태어나서 처음 문자로 들으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얼마나 그 밤에 잠을 못 주무셨을 것 진짜 같아요. 설레이셨을 떨려서. 것 같아요. 아마 일기를 쓰시는 어머니라면 적어놓지 않았을까. 내 딸이 처음으로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저희가 사실 넌지시 다 알겠지. 얘기 안 해도 알겠지 하면서 안 하잖아요. 몰라요. 네, 모르는데 양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이제는 부모님한테 저희도 막 표현을 하면서 지내잖아요. 지내는데 사실 내가 하는 그 단순한 한마디가 그분들한테는 그냥 다예요. 전부더라고요. 저희가 막 엄청난 것들을 사다가 떠받치는 것보다 전화해서 사랑하는 어머니 식사는 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어머니 이러면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춰봐요. 세상 그것만한 부모님한테 선물이 없는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 중에도 표현 잘 못하시고 잔소리만 엄청 하시고 막 그쵸. 그러면서 그게 사랑의 표현이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잘못될까 봐 내가 그러는 거지. 내가 너를 안 사랑하면 이러겠냐 하시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날 안 사랑하고 나 어디서 주워왔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나를 그렇게 몰아세우기만 하니까. 근데 부모님은 사실 진짜로 속으로 되게 사랑하실 거란 말이에요. 표현을 네네. 못 하실 뿐. 네네. 근데 반대로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님한테 너무 사랑하고 그런데 내가 민망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엄마가 반찬을 해줘서 힘든 게 싫어서 엄마가 걱정돼서 근데 너무 고맙고 이런 건데 그거를 허리 아프다면서 왜 자꾸 해 보내지 마 이렇게 하면 부모님도 아마 쟤가 날 주워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랑한다고 못 느끼실 거예요. 저게 내 뱃속에서 과연 나온 건가? 혹시 애가 바뀌었나? 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막 의심하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이렇게 툭 던지는 한마디를 했을 때 보고 싶어. 오열. 만약에 양이님이 이제 막 중학교 딸이 있는데 전화해 가서 엄마 보고 싶어. 세상 새끼요. 진짜 완전 진짜 녹아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모든 걸 내가 보답받았다. 내가 그동안 힘든 것들을 보답받았다.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저도 표현을 잘 못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혼자 계셨을 때 일부러 전화 받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그냥 받거든요. 이 효과가 이게 어떤 식으로 저한테 오냐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모든 어떤 그 어머니의 어떤 행복감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항상 그 사랑한다는 게 사실 간지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인사처럼 아예 차라리 뭐 내가 육성으로 잘 안 나오면 부모님한테 전화 오면 녹음기를 트세요.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그렇죠. 차라리 녹음기라도 틀어서 예행 연습을 좀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기는. 전화 끊으실 때 잘못 건 줄 알고. 어쨌든 이렇게 뭔가 표현을 하게 되면 사실 뭐 부모님 사이도 맞지만 저희 그 연인 사이, 친구 사이
에서도 그리고 남매지간, 형제지간도 사실 이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오해 같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좋은 표현을 많이 하고 안 좋은 표현은 잘 정갈하게 다듬어서 솔직하고 맞아요. 그 핵심만 담아서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표현을 그때그때 잘하면 모든 관계는 진짜 좋아져요. 굉장히 저에게 들었는데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조심하도록 하고요. 네, 알겠고요. 네. 자, 그럼 어쨌든 저희가 표현이 서툰 것도 잘못인가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런 생각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감정 표현 잘하려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네. 그냥 평소에 저는 스스로한테부터 솔직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좋네요. 어디다 꼭 표현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기 감정부터 잘 알아주고 보듬어 줄 알아야 타인의 솔직한 표현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고 안 꼬아보고 네네. 그리고 나도 표현을 잘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는 거고 그게 되면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도 좀 더 헤아려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보면서 어떤 표현이 좀 더 상대에게 진솔한지 좀 더 세련된 표현이고 그런 건지 스킬을 좋네요. 좀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는 스킨십을 자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포옹이나 그냥 터치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어서 좋은 감정도 나쁜 표현도 좀 나쁜 감정 표현도 좀 비교적 잘하는 편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박수 3번 시작. 짝짝짝.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저도 마지막으로 참 누구나 어떤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구나 어떤 말을 해도 돼요. 그게 사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까 봐 걱정하지 말고 누구나 어떤 말을 해도 되는 존재고 그 안에서 조금 상처받고 조금 힘들고 좀 가슴 아프고 이래도 그러면서 다듬어진 게 인간관계니까 맞아요.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도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 말하는 거에 표현하는 거에 겁먹지 말고 이렇게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그 이제 마무리로 녹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 이제 방송에 대한 마무리 멘트를 양희님께서 해주시죠. 네. 저희 무료 광고 신청이나 저희와 고민 사연이나 그냥 저희와 수다 떨고 싶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희 메일 주소인 ajjj0211@naver.com을 통해서 메일로 소통해 주셔도 되고 듣고 계신 청취 어플 그 댓글란에 저희와 소통을 해주셔도 되니까 많은 소통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양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